기다려서 지금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군사 전문가 조용근 장군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기자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전쟁 내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정한 최후 통첩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협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전까지. 예. 협상 내용이 미국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안의 핵심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서 2단계 전쟁 종식 협상이라는 2단계 접근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 개방과 핵물질을 핵심 협상 카드로 보고 있어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거 굉장히 제가 좀 들떴었잖아요. 40일 휴전. 일단 휴전하면 네. 다시 전쟁하기는 또 쉽지 않을 테다. 여기서 제가 좀 흥분했는데 네. 이란은 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좀 쓱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란의 입장 한번 살펴보죠. 예, 자, 이란의 입장입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답변서에서 이란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이란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그러면서 이란이 핵심 요구사안을 네.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전달을 했습니다. 네, 요구사항입니다. 네, 전달한 내용. 자, 역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가 요구사항입니다. 핵이 없어요. 핵 얘기는 이란에서 요구한 건 없다. 아니, 핵이랑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 야, 예리한 포인트네. 아, 그건 450kg 우리가 내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정전 이후에 얘기하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함 안 시킨 거죠. 오히려 종전 지금 이후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프로토콜은 아마 통행료 올 겁니다. 그 두 번째 거. 두 번째 보시면 다시 새로운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보면 안전 항해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저게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 네, 그런 관련이고요. 어.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속보가 떴는데 뭔데 또? 이스라엘이 네. 테헤란에 있는 철도 주변에 가지 말고 타지 말라고 지금 속보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하니 철도를 타지도 말고 철도 근처에 있지 마라.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향한 그래서 오늘 밤 9시까지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간 반 차이 나거든요. 여기도 북한처럼 정확한 게 30분 단위로 해서 테헤란과 우리가 4시간 반 차이 나요.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새벽 1시 반까지 9시까지의 그 생명이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 길을 때릴 기관 시설 가능성이. 이거 이제 교통시설 때리겠다는 거 철도를 네. 때리겠다는 얘기. 지금 이란은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 조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상금 내놔라. 예. 그다음에 전쟁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걸 확실히 보장해라. 그다음에 이란의 권리를 보장해라.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계속 변합니다. 레짐 체인지 하겠다. 핵을 내놔라. 이제는 예. 호르무즈 해협만 해주면 나가겠다. 그리고 심지어 엊그저께 SNS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욕설같이 쓰면서까지 열어라 할 정도로 예. 전쟁 목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무기화돼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 국가가
그렇게 민간 시설 타격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반정부 시위했을 때 자기 국민들을 유혈 진압했던 정권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게 트럼프가 공격한다 그러고 실제로 아마 그 시간이 되면 대규모 시설을 상징적으로 때릴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란을 항복해야 될 그럴 일은 이유조차가 없어. 없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 타이밍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란을 거의 몰락시킬 만큼 실제 그 기간 타격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협상에서 미국은 협상하려고 하는 거고 이란은 버티려고 하는데 예.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이 기회에 모든 기간 시설을 다 파괴시켜서 종전이 되더라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다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기회가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8일 우리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 9시. 내일 오전 9시야. 예. 와, 굉장히 떨리는데요. 트럼프가요. 시한을 하루 앞두고 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트럼프도 뭔가 아무튼 좀 뭔가 쫓기는 것 아, 같아. 확실히 조조해. 네. 트럼프도 나만큼이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 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나라 전역을 하룻밤 밤에 없앨 수 있으며 그 밤은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8일 0시까지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라는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네. 상대가 협상에 적극적이며 선의로 협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에 이를 공개할 수는 없다. 자, 관련 이야기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We're giving them to tomorrow, 8 o'clock Eastern Time,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yeah, Stone Ages.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make a deal. I can't say any more than that, but I have the best plan of all, but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my plan is. 이 석기 시대라는 말을 워낙 좋아하던데요. 르메이 대장이라고 베트남전 때 공군 사령관이 처음 썼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 때 베트공이 너무 이렇게 숨어서 괴롭히니까 너 이렇게 계속하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고 하고서 굉장히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끝나고 이렇게 보면 사실상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석기 시대라는 이 단어가 그 미군들이나 미국 문화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르메이 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도쿄를 소위탄으로 10만 명을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썼던 얘기가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는 건데 예.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건 거꾸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베트공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압박하면서 항복하라고 했던 그런 절실함이 사실 지금 미국한테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타격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예를 들면 20년을 싸웠지 않습니까? 전쟁을. 네. 그 당시에 이미 민간 발전소 이런 거 다 타격되더라도 네. 지상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권위주의 국가가 그렇게 민간시설 타격받는다고 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미국에. 아. 예, 그러니까 되게 세게 얘기하는 내일 아마 타격을 하더라도 또 종전 나와라. 이 협상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게 또 우리 얘기라서 또 했어요. 예. 한국에 대한 불만을 또 그 와중에 했더라고. 맞아요. 아니 그 다른 나라 다 놔두고 왜 자꾸 한국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Think of it.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네. 헷갈리신 거 아니요? 북한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야 맥락상.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맥락상 그건 아니고. 근데 자꾸만 저 주한미군 숫자 틀리고 있습니다. 예. 28,000? 28,000. 네, 네. 500명 8,000. 28,500. 한 28,500. 2,000명은 중간에 이동하면서 했어요. 보통 26,000에서 8,00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계속 그 45,000이라고 맞아. 저 뻥카 날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굳이 대한민국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대한민국을 머니머신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인데 돈을 안 낸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실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가 그 3.5% 국방비도 올리고 막 하니까 모범 동맹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전후에 한국을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압박을 생각하면서 지금 동맹국들에 대해서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이 되고 나면 너희가 어느 정도의 이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포석으로 지금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종전 보입니다. 이후의 포석으로 보시는 네, 거군요. 이미 어차피 저걸로는 못 들어가는 군함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사전 포석을 계속 까는 그런 입장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짜증이 나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예측보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우리를 푸시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호구가 잡히면 쉽게 얘기하면 계속 이걸 들어주면 다른 걸 봐주는 게 아니라 절대 안 트럼프는 봐줘요. 이걸 들어주면 저걸 더 요구하는 그렇지.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지금 그런 포석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기자회견에서 또 일어나 중에 트럼프는 호르무즈에 대한 욕심도 결국 또 드러냈더라고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호르무즈 요금소를 맡으면 어떤가? 이란인에게 맡기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 드디어 나왔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 반띵 얘기도 하고. 예, 드디어 나왔더라고. 근데 결국은 본심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호르무즈에 좀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왜냐면 결국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아니에요. 아, 예. 우리는 상상해 보세요.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그 폭격을 했을 때, 와, 하멜네이 죽었는데 이런 신정 체제 무너지는 거야? 안 무너져? 어떻게?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그때 뚫려 있었고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전부터 후가 더 나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랑 뭘 해서 같이 하자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랑 같이 하는 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이 있는 한. 왜냐하면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란이 고립해야 돼요. 마치 좀 약간 북한처럼 다른 나라들이 외교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네. 반띵이라고 하더라도 외교의 창이 열리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막을 거예요. 이스라엘 싫어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지금 협상이 어느 부분이 지금 막혀 있다고 왜냐면 그 보시는 거예요? 협상에 대해서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자. 연락을 해서 좀 약간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는 이분은. 얘기예요. 이제 파키스탄이 우리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찐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만들었던 그 똑똑한 말이 뭐냐면 오케이. 니네들은 정전을 원하고 미국도 휴전을 원하는데 정전을 위한 휴전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런 똑똑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고 대화가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어제 우리가 소개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네. Open the fucking streets, you crazy bastards! 이거 나왔잖아요. 너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 그대로 그건 오감을 줘야 돼요. 전혀 아닌데 왜 그래요? 굳이 뭐 이것을 이란 혁명 수비대에 있는 장군들이 보고 빡이 줬대요. 아, 빡이 줬대? 이 사람이란 절대로 대화하면 안 된다. 아. 이 사람이 내일 뭐 할 건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어떤 대화가 생기냐면 이란에서 우리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는데 누구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저기 미사일을 보냈는데 아랍 국가들한테 다들 걔네들 지금 생존이 위험하니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 정전을 위해서 휴전하자고 하고 멈추고 그 사이에 미국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 왜 갑자기 대응해? 미군이 움직인다 해서 대응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유리한 이 분위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협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휴전하고 멈추면
미국이 멈출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 예. 그렇지.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멈췄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지금 실세, 파키스탄의 쿤테빵, 아시프 민들 장군이 벤스 부통령한테 전화했어요. 벤스 제발 너 정도 나와줘야 돼. 안 그러면 이란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 아, 이란 설득 못해. 그래서 아시프 민들은 벤스를 통해서 이란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는 정전을 할 거고 전전을 위한 휴전이니까 좀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물밑 미세는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멈출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순간 무슨 속보가 나왔어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 아, 가짜 네. 뉴스인가 보네요. 네, 뭐 나오는 건 딱히 없는데. 이 가짜 뉴스 하는 놈들이 이거 다 네. 잡아드려야 돼 이거. 아까 네. 제가 말한 건 가짜뉴스 아닙니다. 네. 속보. 예.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정황도 문제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 45일 휴전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시한 이 휴전안은 기본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휴전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일단은 이란이 이기고 있는 전쟁이고 이기고 있는 전쟁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만한 것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안에는 전혀 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풀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풀 이유가 없죠.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란은 미국의 유가를 세계의 유가를 올려놓고 미국을 공경에 처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본질적으로 이란이 원하던 조건들 중에 어느 것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만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만 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저는 이 45일 휴전안은 받을 리가 없다고 아, 봅니다. 이란이.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속보 확인했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타임즈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그 모주타파 하메네이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고 있어서 사실상 통치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엊그저께 정도가- 나왔던 그 영상도 제 보기에는 AI 영상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말이 맞았나요? 엊그저께 이란이 영상이 나왔거든요. 무시타바 하면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이란 군인들랑 만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제 보기에는 AI 영상이었어요. 아, 근데 뭐 좀 안 좋긴 한가 보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폭격당했는데 다시 회고해 보면 분명히 부상을 입었고 네. 치료를 통해서 계속 살려보려고 했으나 상태가 악화돼서 지금 좀 아. 의식불명이 됐을 가능성이 음. 가장 큰 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예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의식 불명, 통치 상당히 가능성이 불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모주타파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선출된 것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거였어. 전쟁 끝날 때까지 혁명 수비대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위원회라는 말 앞에다가 놓고 뒤에서 혁명 수비대 통치하는 걸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거의 우리 예상이랑 비슷해. 모시다바 하메네이 당선되는 거는 선출되는 거는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름만 있는 거지 혁명 수비대가 지금 끌고 있고요. 예. 지금 혁명 수비대에 있는 실세 와히디라는 장군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요. 왜? 왜냐면 그 사람 나타나면 이스라엘 죽일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도 그 마지막 3주 동안 그 얼굴 본 사람 없어요. 어디에다 포착이 안 됐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첫 번째 수장이 누군가가 존재해요? 근데 그 그런 사람 것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 전쟁 명이에요? 한 시기니까 명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군인이 끌고 가요. 한 그 명. 피라미드 시스템이 깨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와히디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지금 거의 실세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위에 씌어 있고 신정국가 군부를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네. 한 몸처럼. 네. 근데 지금 신정국가의 리더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전쟁 중이니까 이 군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부가 중앙 집권적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모듈식으로 분권화되어 있어서 네. 전 주에 이쪽이 사라진다고 해도 저항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독립적인 전투를 하고 저항전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항복시키기 힘든 거죠. 아니 그럼 누구랑 협상해야 되는 거야? 미국은 이란의 누구?
일단은 이제 현장에 나오는 아락지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네. 아락지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내에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지도 물음표예요. 왜냐면 그것마저 포착이 되면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 또 가는 암살하니까. 혁명 수비대를 죽일 거예요. 그게 군부가 와.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분권화되어 있는 건 초반에 대응할 때는 맞는데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실세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말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갈리파프 의회 의장이 세게 지금 반응하는 것도 네. 분명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조율되지 않고서는 예. 이 얘기를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모스타파 하메네이 처음부터 나왔을 때 만약에 영상이라도 나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결집력을 주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은 네. 사실상 그 분이 다쳤거나 아니면 분명히 의식불명이었을 때 지금 전쟁이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휘 체계나 이런 건 분명히 확립이 됐을 것이다. 중앙 집권적인 군대가 가장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을 상대로 이미 군사 표적물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제대로 싸우려면 분명히 중앙 집권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교수님. 예. 지금 댓글에도 몇몇 분이 중국이 어떻게 좀 못하나? 뭐 이런 글 중국에 자꾸 기대게 되는데 중국이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네. 전쟁 중단 관련해서 무슨 협력한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던데 어때요? 중국 정치가 아주 기본적인 입장은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침략 전쟁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다라는 예.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 편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빨리 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물 밑에서 특사를 보내서 조정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압박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네. 하고 있는 일 중에 첫 번째 것은 이 바레인이 유엔에다가 강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쯤 유엔 안보리가 열릴 텐데요. 예.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 뭐 프랑스도 가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이 전쟁은 미국이 잘못한 건데 네. 왜 이란한테만 못하게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걸 해봤자 사태만 더 복잡하게 만들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란의 영향력이 가장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네.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일단은 하나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전쟁이 더 끌려서 아마 이게 이번 중순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간다면 그 자리에서도 아마 이 문제는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성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이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갖고 이란이 전쟁 안 끝낼 걸 끝내고 뭐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양보가 최소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한 완전한 합의가 되기 이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정도는 이란한테 인정을 해주는 선에서 휴전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벤스만 믿겠다는 거, 벤스가 나오라는 거. 왜냐하면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강대국에. 그러니까 미국 약속만 못 믿으니까 이게 되려면 지금은 중재자 역할을 파키스탄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란의 주장이에요. 좀 힘센 나라가 좀 그러니까 껴줘라. 그 스테이지가 오면 이들이 이제 개입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보증인으로 러시아, 중국으로 삼고 휴전 정도. 그거는 이란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거 성사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느냐의 문제. 만약에 간다면. 이란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오, 봐도. 네. 오. 근데 거기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미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구출 작전 있잖아요. 예. 군인 한 명을 구출하려고 지금 수송 비행기 2대 갔잖아요. 네. 그럼 수송 비행기 2대라면 장군이 몇 명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좀 숫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적을 수도 있지, 그 뭐. 예, 최소 몇 그거는 명일 것 같아요?
몇십 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몇십 명 이상은 되죠. 예, 이란에서 이 얘기를 하고 걔네들이 진짜 구출 작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왜냐면 구출 작전이 있었던 데는 이란의 핵시설 근처였거든요. 네. 아. 우리 그 군사 그 핵시설을 가지고 무슨 연습 아니면 훈련 같은 걸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군인 하나를 구출하려고 비행기 수송대 2개 날리는 거 이제 잘 없다 이런 거. 주로 뭐 수송대 하나만 가지 2대 가는 거 없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네. 사람 구하러 간 게 아니고 핵 찾으러 갔다. 그런 라는 얘기가 뉴스가, 있어요? 예, 네, 나오고 이런 있어요. 것도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매부쇼에서 공개됩니다. 이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건 이란 언론에서도 중국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요. 왜냐하면 군인 한 명을 구출하려고 비행기 수송대 2대 가는 거 있었어요? 유례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트럼프 예, 자기 정치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요거는 그거는 이제 이란 주장과 중국 주장이 예.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조종사의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네. 이 조종사가 이게 들어가면 사실 수십 대의 전투기와 전폭기와 막 이런 게 들어가고 예. 이 인질로 잡혔을 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란군도 계속 글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조종사는 추락했을 때 모든 그런 작전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 이번에는 이란 전쟁의 가장 중앙에 떨어지기 때문에 수송기도 몇 대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왜냐하면 이걸 싸워서라도 끄집어 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시간 작전에 그 핵을 찾으러 갔다 이거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당연히 조종사를 빼오는 겁니다. 네. 뭐 썰인데요. 썰의 핵심적인 근거는 당연히 미국이 자국의 이 사람을 구하는데 뭐 완전히 올빵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네.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떨어진 데와 이 수송대가 파견된 데가 거리가 멀고 파견된 데가 핵과 관련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추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게 하나만 더 꼭 말씀드린 게 이게 전파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종사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전파가. 왜냐하면 이란군에서 조종사를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여서 미군들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기만 작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위치 표식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가는 작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시설을 찾아가는데 수송기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거냐. 걔네가 정밀 탐석 기능이 있거나 뭐 이런 방사능 측정기나 굉장히 좋은 감시 장비를 달고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이것은 뭐 당연히 이란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어떤 증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런 말씀. 근데 선배님 이거 이란에 와서 진짜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들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일반적인 그 서총기로 이렇게 싸고 다음에 이제 그 헬기가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헬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방송국에다가 출연시켜가지고 출연시켰어.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혹시 8번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뭐 스타 만들기 하나 보네. 네, 8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장면 잘 보세요. 이 아저씨 잘 보세요. 딸내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녀가 네. 헬기 맞췄다고 좋아하는. 아빠 맞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무기는 너무 구시대적인 무기예요. 예. 거의 1세대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헬기는 그 영상에 잡혔나? 내가 잘 안 보여서. 그 헬기는 떨어진 거 또 다른 영상인데 자 지금 이 아저씨를 방송에다가 띄워줬어요. 이란에 11번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네. 이거 밑에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나 그걸 봤어. 옆에는 딸내미도 있어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쌌다. 미국 헬기 잡은 이야기를 지금 네. 털어놓는 거군요. 그래서 이란 얘기를 당연히 다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좀 약간 선전이 엄청 심각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네. 내일 걱정되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9시. 또 우리 주식 시장이 시작할 때예요. 근데 선배님 이거 확실해요. 휴전이 정전이 무엇이든 간에 진짜 갑자기 뭐 끝났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끝나게 되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으로는 지켜보지는 않을 거야. 갑자기 뭐야? 지금 끝난 거야? 그냥 끝났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은 협상으로 이제 협상이든 타협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마무리 단계가
이렇게 다가온 것으로 우리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칼처럼 갑자기 짜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아 내일이다 내일. 네. 아유 야 이거 주식도 다 날라가게 생겼네. 좀 잘 돼야 되는데. 확 뛸 수도 있죠. 아, 철수하면. 트럼프가 하루 앞두고 또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 네, 저는 조금 희망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구나. 다급해 보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저는 또 희망 회로가 돌기 때문에 이게 또 객관적 판단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때린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뭔가를 꺼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번에 와장창 다 깨갖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내일 안에서 뭐 대규모로 무슨 그 발전소를 때렸다. 그런다고 해서 현상이 바뀌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또 나와서 나는 더 때릴 수 있을 테니 나와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가. 근데 레드라인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발전소하고 에너지하고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범죄란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신용만 하고 지금 부시를 원전 때리듯이 주변만 때렸지 그 원전 자체를 폐쇄시키는 공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주변을 때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근데 이게 넘어가서 진짜로 때리면 이제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는 SNS에서 욕설하지 맙시다. 트럼프. 예, 왜냐하면 아, 이란을- 협상에다가 좋은 영향을 안 미쳐요. 아, 그 이란을 엄청 자극했나 보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아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제발 한 번 더 그냥 연기를 해라 차라리.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